오늘은 팁 3. 재료 역학의 역사와 정의 그리고 하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우리가 팁1, 팁2에서 여러분들한테 해준 것은 거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위. 그래서 우리가 단위의 개념, 기본 단위, 보조 단위, 유도 단위, 그 다음에 중력 단위, 그 다음에 SI 단위. 그래서 중력 단위를 SI 단위로 바꾸는 방법, SI를 중력 단위로 바꾸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팁1, 팁2에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대하던 재료 역학이 뭐다, 하중이 뭐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팁 3, 재료 역학의 역사 및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해드리고, 그 다음 하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 재료역학도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재료역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지금 해왔는가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역학은, 자, 여러분들 보면, 재료역학과 고체역학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2년제나 4년제에서 보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2년제는 거의 우리가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4년제 같은 경우는 고체역학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역학이나 고체역학이라는 얘기는 같은 의미에 같이 우리가 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가만히 한번 보면 재료역학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옛날에 아주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의학이나 가학이나 이런 데 아주 굉장히 박식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제일 먼저 재료역학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계 최초로 뭐를 했냐면 인장시험이라는 것을 최초에 했습니다. 인장시험. 재료를 갖다 놓고 양쪽으로 당기니까 얘가 변형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변형이. 길이가 이렇게 됐던 것이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 버리고 이렇게 됐던 폭이 이렇게 변형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양쪽으로 당기니까.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이 양쪽으로 인장시험을 해보니까 재료의 크기하고 굵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된다? 또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인장시험을
하게 된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 임장 시험에 의해서 즉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크기와 굵기에 따라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갖다 최초로 발견을 한 사람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장 시험을 이제 실시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943년에 러시아에서 출생한 티모센코에 의해서 러시아, 출생기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1943년에 러시아의 티모센코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뭐가 됩니까? 재료역학이라는 책을 펴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944년에 티모센코를 우리가 바로 뭐야? 재료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티모센코가 진 책을 2000년 이전에 재료역학 책 티모센코가 쓴 책을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가 주로 티모센코에 의한 책으로 재료역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 2000년 이후부터 게르티모센코라고 나옵니다. 게르티모센코. 게르티모센코라는 책이 2000년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 게르티모센코라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티모센코의 제자면서 사위입니다. 사위. 그래서 티모센코가 쓴 책을 토대로 해서 게르티모센코가 더 거기다가 첨가를 해서 2000년 이후에 게르티모센코라는 책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게르티모센코가 진 책입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이라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티모센코에 걸쳐서 게르티모센코로 이어서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들이 다 거의 다가 게르티모센코에 의해서 번역됐던 책, 거기에 또 교수님들 나름대로 해서 첨가해서 지금 쓰는 책들이 지금 바로 재료역학, 고체역학을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료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재료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역학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탄성한도 이내에서 자, 재료역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탄성한도 이내에서 하중 외력이죠. 을 가하면 응력, 변이, 변형률, 등의 해석
해석을 통하여 기계 및 구조물의 자, 탄소한도 이내에서 하중을 가하면 응력, 변이, 그 다음에 변형률 등을 해석을 통해서 기계 및 구조물의 강도 평가와 더불어 강도 평가와 더불어 설계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함을 우리는 바로 뭐다?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역학의 정의는 사실은 탄성 한도 이내에서 외력을 가하면 응력하고 변이와 변형률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기계 및 구조물들의 강도 평가와 더불어서 뭐를 한다? 기계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바로 재료역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료역학의 정의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중을 분류를 하기 위해서 하중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중이 바로 뭐냐? 그래서 하중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중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나? 자, 하중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정하중,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하중과 동하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중은 우리가 정하중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하중을 얘기하는 거고, 동하중은 우리가 움직이는 하중이죠. 굉장히 우리가 동하중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재료역학에서 하는 거는 정하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중, 그래서 하중을 크게 이렇게 정하중과 동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하중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정하중은 뭡니까? 정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하중입니다.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하중이다. 이게 정하중이죠. 동하중이라는 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이 다르게 작용하는 거. 하는 하중을 동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정하중에는 뭐가 있냐? 정하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하중. 이걸 우리가 노말 로드라고 그러죠. 노말 로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단하중이 있습니다. 전단하중. 이건 우리가 샤노드라고 하죠. 샤노드. 이렇게. 자, 수직하중과 전단하중으로 나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직하중의 정의를 내리게 되면 이건 뭡니까? 임의 단면에 대해서 임의 단면에 대하여 하중이 어떻게 작용한다? 직각으로 작용한다. 예, 직각.
하는 하중을 우리가 수직하중이다. 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얘기합니까, 이거? 법선하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법선하중이다. 자, 그 다음에 전단하중은 우리가 정의를 내리게 되면 전단하중은 임의 단면에 대하여 평행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직하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장하중, 하중과 압축하중이 있습니다. 압축하중. 자, 요거는 텐사일 로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텐사일 로드다. 인정하죠? 그 다음에 압축하중은 컴프리시블 로드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하중이 정하중에 법선하중, 수직하중이 있고 전단하중이 있고 법선하중에는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있는데 하중은 앞으로 우리가 표시를 기호 표시를 이렇게 P로 표시하기로 할 겁니다. P. 하중 표시는 P로 표시를 합니다. 그 우리가 정하중에서도 수직하중에 인장하중과 압축하중이 있는데 인장하중은 우리가 표시를 PT로 표시할 겁니다. 앞으로 PT. 텐사일 로드에서 텐사일가 인장이니까 PT로 표시하고 압축하중은 PC로 표시할 겁니다. 컴프리시블 압축이니까 이렇게 PC, 그 다음에 PT 이렇게 표시를 하고 전단하중은 앞으로 어떻게 표시를 하냐? PS로 표시할 겁니다. 샬로딩해서 로드해서 PS 이렇게 해서 정하중에 이런 하중들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직하중이라는 거는 임의 단면에 대해서 직각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직각.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 단면이라는 건 뭐예요? 막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임의 이렇게 있다면 이것들이 다 어떻게 직각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작용하는 하중을 우리는 뭐다? 수직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단하중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중 P를 가하고 여기서 P를 가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평행을 이루는 이거를 우리가 전단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하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중, 정하중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이제 동하중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동하중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우리가 반복하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복하중. 자, 이 반복하중이라는 건 바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크기만 변하고 방향은 일정한 겁니다. 크기는 변하지만 크기. 변화하고 방향은 일정하다. 일정한 하중. 반복하중은 크기는 변하죠. 크기는 변화하면서 방향은 일정한 하중. 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하중들이죠. 이렇게. 자, 방향은 일정해요. 근데 크기는 변해. 10에서 20km.
20km에서 30km. 아니면 30에서 20. 아니면 10. 요렇게. 즉, 크기는 변화가 되는데, 방향은 항상 어떻게? 일정한. 요런 거를 우리는 뭐다? 반복하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편진하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편진하중. 이런 하중을 우리가 반복하중이다. 두 번째는 무슨 하중이 있어요? 교본하중이 있습니다. 교본하중. 자, 교본하중은 바로 뭡니까? 교본하중은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것들. 크기하고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하는 하중. 이거를 우리는 교본하중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제로라면 인장 압축을 어떻게 돼? 위아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인장이 됐다, 압축이 됐다, 인장이 됐다, 압축이 됐다.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하중을 우리는 교본하중.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무슨 하중이다? 양진하중이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진하중. 양진하중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동화 중에 세 번째가 무슨 하중이 있어요? 이동하중입니다. 이동하중. 자, 이동하중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면서 받는 하중이죠. 받는 하중.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떻게, 자동차 같은 것들, 도로를 달릴 때 계속 어떻게 움직이면서 받는 하중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동하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충격하중. 자, 이 충격하중은 뭡니까? 갑자기 놓은 상태에서, 재료를 놓은 상태에서 위에서 갑자기 내려와서 순간에 때리는 하중입니다. 때리는 하중. 이런 하중들을 우리가 충격하중이다. 이거죠. 다섯 번째는 바로 뭐예요? 피로하중입니다. 피로하중. 자, 동화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하중이 바로 피로하중입니다. 피로하중. 피로파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이렇게 날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날개에 만약에 우리가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미소의 무슨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비행기가 계속 날려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그 기압 차가 엄청 심한데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미소의 결함이 계속적으로 뭐가 됩니까? 하중을 받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날개가 파괴해서 나가는 겁니다. 저게 바로 피로한계입니다. 피로 파괴입니다. 피로 파괴. 그러니까 한쪽에 그 미소에 된데 계속적으로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비행기의 날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 그러면서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됩니까? 추락을 합니다. 추락. 그래서 이 피로 하중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하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중에는 우리가 정하중과 동하중이 있고 정하중에는 즉 무슨 하중이 있어요? 법선 하중과 전단 하중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죠? 거기에 또 우리가 법선 하중, 수직 하중에는 또 거기에 인장 하중과 압축 하중. 그 다음에 동하중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반복 하중, 편진 하중이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양진하중, 교본하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동하중, 충격하중
그 다음에 피로하중, 이렇게 해서 우리 하중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재료학의 역사, 그 다음에 재료학의 정의, 그 다음에 하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펴. 이제 봐. 여기도 돌이요? 다 돌은 돌인데. 이거 봐. 됐다. 보물 나왔습니다. 대박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